방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거했습니다. 10분 전에 청와대가 밝힌 내용입니다. 검찰총장 징계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와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줘 감사하다며 추 장관의 거취에 대해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윤 총장은 2달간 직무를 멈춥니다. 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 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소송전을 예고한 겁니다. 먼저 조금 전 청와대 발표 내용부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제가했습니다.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제거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와대 심수미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 기자, 오늘 청와대 발표 내용을 다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인 7시 30분 정만호 청와대 소통수석이 이곳 청와대에 와서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 장관은 앞서 오후 5시쯤 청와대에 와서 윤 총장 징계위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를 제청한 뒤 자진 사퇴 의사도 전달했다고 정 수석은 밝혔습니다. 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추 장관의 사의 표명 내용도 다시 좀 전해주시죠. 네, 정 수석은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한 추 장관의 추진력을 대통령이 높게 평가했다는 사실을 함께 공개하면서 사의에 대해선 숙고해보겠다, 끝까지 소임을 다해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은 좀 예상이 됐던 일입니까? 네, 윤 총장 징계 국면이 마무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2차 개각 대상에 포함돼서 교체될 거란 전망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징계 제청과 함께 사표를 제출할 거란 예상은 정치권에서도 미처 하지 못했었는데요. 최근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이와 함께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데에 이른바 추윤 갈등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있었던 만큼 추 장관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사퇴 권유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자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이 개별적인 응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앞서 청와대는 모든 징계 절차는 법무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든 대통령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윤 총장이 반발하더라도 그 다툼의 대상은 법무부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윤석열 총장이 오늘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다는데 지금 이 상황은 대검에서 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인 오후 6시쯤 퇴근했습니다. 윤 총장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대검을 떠났습니다. 네,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대해선 윤 총장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징계 결과가 나온 직후에만 변호인을 통해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임기재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출근 뒤 코로나19 관련 특별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소환 조사를 자제하는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징계를 두고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징계 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공정도 의미가 없어졌다고도 했습니다. 이 밖에 개별적인 반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반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자신의 SNS에 황제 징계란 표현을 쓰며 윤 총장이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전례 없는 증인신문 등이 있었다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대검찰청에서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어제 징계위원 4명은 밤 9시에 토론을 시작해서 새벽 4시가 돼서야 결론을 내놨습니다. 징계위는 판사 사찰 문건과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직 2달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1명이 기권해서 3명의 의견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징계위원들은 오늘 새벽 4시 10분이 돼서야 법무부 청사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징계 수위를 놓고 토론이 오래 걸렸다고 했습니다.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가지고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들은 내부에서 논의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직 2개월 최종 결정은 징계위원 4명의 만장일치가 아닌 3명 찬성으로 이뤄졌습니다. 검사위원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기권했습니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징계 사유 6가지를 8가지로 매겼습니다. 이 중 절반을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포함해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점, 정치적 중립 위반까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는 징계 사유가 있지만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 최후 진술이 없었던 것도 뒷말에 남겼습니다. 검사 징계법엔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했고, 징계위원장은 준비 시간 1시간을 줬지만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최후 진술 논란은 윤 총장 징계를 주장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의견서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반박하려면 추가 기일이 필요하다는 윤 총장 측 주장과 증인 신문이 끝난 만큼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징계위 주장이 맞섰던 겁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이슈체커이자 법조팀장인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네, 상당히 전격적입니다. 그런데 예정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추 장관이 그동안 야권에서 사퇴 요구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될 때까지는 나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로 인적인 개편 혹은 인적인 쇄신을 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검찰개혁의 완수라고 본 것 같습니다. 예. 법무부 간부들도 오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격적이었습니다. 분명한 점은 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인적 개편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청와대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고 감사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제 공을 윤석열 총장에게 넘기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사퇴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총장은 징계를 받고는 법적인 싸움으로 가겠다라고 그 무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징계로 좀 돌아가 보죠. 우선 왜 정직인가? 정직이 1달부터 6달까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2달인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네, 2개월은 굉장히 오묘한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연초에
검찰의 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고요. 예. 공수처 출범이 예상되고 공수처는 검찰과 이제 완벽한 견제 체제가 구축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그리고 최소한의 시간을 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결과론적인 분석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해석이 있다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정직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일단 징계가 끝나는 시점을 봐야 됩니다. 2월 16일쯤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게 7월 25일입니다. 예. 정직을 마치고 돌아오더라도 5개월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 임기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직 6개월이 만약에 나왔다고 치면 사실상 해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해임하지 않았다. 그리고 복귀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 명분을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직 기간이 윤 총장이 예고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크게 두 가지 소송을 냈습니다. 먼저 행정소송 그리고 헌법소원인데요. 이 중에서 행정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라는 집행정지가 있고 또 징계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집행정지입니다. 네, 이건 빠르면 몇 주 안에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다툼의 핵심이 그래서 이번 징계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월이 오묘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예. 징계가 끝나도 임기가 5개월 넘게 남아있다. 그래서 회복되지 않는 손해가 과연 있느냐라고 정부는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제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윤 총장의 소송 상대가 사실상 청와대 그리고 문 대통령도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일단 소송 서류에는 피고가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갑니다. 예. 다만 사실상 대통령과의 소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를 했듯이 대통령이 징계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직무에 대한 배제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헌법적인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